지금 양쪽의 어떤 논란을 제가 한 번만 더 입장을 정리해드리면 이게 유일한 체포 명단이라는 물증인데 이 물증의 버전이 점점 달라지고 있고 결정적으로 메모와 관련된 홍정원 차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 달라지고 있다. 그것은 신빙성이 없다라는 뜻이다라는 비판을 해주셨고요. 이에 대해서 그래도 메모의 내용은 다 한 가지다, 동일하다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좌관이 옆에 적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보완이 된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보좌관 대목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미스테리, 의문점이 하나 제기됐습니다. 박선원 의원이 방금 보셨듯이 이 메모가 물증이라며 처음 세간의 메모를 공개한 야당의 의원인데 이 박선원 의원의 주장과 사실이 다르다라는 부분도 논란으로 드러났는데 함께 보시죠. 자, 박선원 의원이 이 물증이다라며 공개할 당시 이렇게 주장했어요. 홍정원 전 차장이 여전 사령관과 통화할 때 목소리를 크게 해서 현장에서 보좌관이 옆에 있다 받아 적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박선원 주장 다시 올려주시겠어요? 저 자리에 보좌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국정원장에 따르면 저 자리에 보좌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김영주 의원님, 네. 이 부분도 좀 의문점인데 박선원 의원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 뭐 이건 차치할게요. 그런데 옆에 굳이 본인이 쓸 수 있는데 보좌관을 꼈다는 건 이 메모가 내가 조작한 게 아니다라는 신빙성을 올리기 위해서 보좌관을 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홍 차장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랑 통화할 때 그 현장에서 박선호 의원 주장대로 보좌관이 있다가 통화하는 내용을 보좌관이 다시 적었다. 박선호 의원이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메모 공개하면서. 네. 근데 국정원장이 그 보좌관을 불러서 다시 알아보니까 보좌관은 그 통화할 때 옆에 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홍 차장이 어디서 적었을지 모를 메모를 전달해서 그 메모를 보고 다시 받아 적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 이 사태를 가장 망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박선원 의원이고요. 박범계 의원이고 김병주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튜브에다가 불러가지고 곽종근 사령관을 불러서 얘기하다 보니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을 듣기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여당에서는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공격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왜 메모를 구겼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술을 많이 먹었느냐인 부분하고도 해당될 수 있어요. 홍 차장이. 본인이 일정하게 이렇게 갑자기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갈겨 썼기는 했지만 자기도 헷갈린다 정도의 수준이었고 악필이거나 뭐 왼손잡이냐 오른손이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한번 써봐라고 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누구한테 전달할 목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글 쓴 거 가지고는 이게 무슨 글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한번 정서를 해보라고 얘기했을 수 있다. 다만 거기에는 누구한테 줄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다. 자기가 정리해 놓기 위해서. 다만 하필 또 그 종이 자체가 우크라이나 보안국 종이에요. 저 메모지가. 아, 그래요? 우크라이나 보안국 홈페이지 주소가 찍혀 있는 메모지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홍 차장의 반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박이 신빙성이 있을지 없을지도 한번 여러분이 판단을 해 주시죠. 홍 차장의 반박입니다. 공간과 사무실은 3분 거리라 CCTV로 전체 동선을 공개해야 한다. 메모 내용, 신뢰성 물타기, 보좌관 제작성은 확인 차원이다. 원본 메모 버린 이유, 일반적 메모가 아니니 정서에서 다시 쓴 것이다. 박선원 추가 작성 의혹, SF 영화에 나오는 상상에 기반한 내용이다. 자, 다시 박선원 의원 쪽으로 넘어가면 보좌관이 그 자리에 없었다? 정육지 변호사님. 네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처음에 초기와는 지금 다 달라지고 있어요. 비단 메모를 작성한 장소와 시간이 실제 CCTV와 다르다뿐만 아니라 박선원 의원이 이거 물증이다라면서 공개했을 때 옆에서 보좌관이 그 목소리 통화하는 내용 듣고 적었다면서요. 네네. 근데 그 자리에 보좌관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조태영 원장이 불러서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야기가 자꾸 바뀌니까 그러니까 말을 갖다가 신빙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홍 차장이 변명을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어떤 변명인가 봤더니 원본 메모를 버린 이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일반적 메모가 아니니까 정서에서 다시 썼대요. 정서에서 다시 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원본을 왜 버립니까? 그것도 블랙유언까지 했던 사람이 원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홍장원 차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버렸는지에 대해서 해명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법리적으로는요.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 메모는 법리적으로는 증거 능력이 1도 없습니다. 저게 증거 능력이 인정되려면요. 지금 국정원 차장의 보좌관이 썼다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가가지고 저거 내가 쓴 게 맞습니다. 파란 글씨 내가 썼고 까만 글씨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까만 글씨 썼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 까만 글씨는 내가 썼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그게 인정이 돼야 그래야 증거 능력이 있고 증거 능력이 있어야 그 다음에 증명력, 신빙성 여부를 그 다음번에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저거는요. 증거 능력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 제가 국방부에서 미군기지 사업단 법무실장 했기 때문에 네. 그때도 저희 사업단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어가지고 국정원 직원들 많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제가 국정원 직원들 많이 아는데 저렇게 어리버리한 국정원 직원들 없습니다. 국정원 직원 저 메모를 갖다가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민웅을 김민우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파란 글씨로 김민우인데 까만 글씨로 이응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권순일이 대법관이었던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권순일을 처음에 헌법재판관으로 썼다가 찍 지우고 대법관을 갖다 썼는가? 저것도 말이 안 되고요. 제일 황당한 건 뭐냐면 지금 이 탄핵 심판 절차에 있어서 소추위원장 누굽니까? 정청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정청래를 정창래라고 씁니까? 저렇게 쓰는 사람을 국정원 제1차장이 그것도 차장 중에서도 넘버원 제1차장이 자신의 보좌관 3명 중에 하나로 그 데려다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게 말이 맞는가?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희미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이상하기 때문에 저 메모 자체는 법리적으로도 그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도 저런 걸 믿고 대통령을 갖다 파면한다 만다 저런 걸 결정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전에 아까 네, 제가 한 말씀 네. 좀 드리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월 3일 한 70일 지났을 때는 이렇게 좀 우리가 차분해서 조목조목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당시 홍장원 저분이 메모를 썼을 때 저 장시로 우리가 다 돌아가게 되면 12월 3일 오전도 아닙니다. 저녁에 느닷없이 대통령으로부터 누구를 잡아라고 지시를 할 것이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오게 되면 협조를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여러 군데 전화해서 간첩이라든지 혹시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니 그런 것은 없었다. 그런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불러준 인원이 뭐 이제 간첩이 아니라 이재명, 나중에는 한동훈 추가까지 나와서 하니까 적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해서 한 5명 적다가 그냥 통화를 들었다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옆에는 보좌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게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술을 마셨다고 했었으면 본인은 운전을 안 했으면 분명히 동반자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와서 그 기억력을 되살리면서 본인이 적는 것이 아니라 보좌관에게 함께 이것을 메모지를 보여주거든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저런 메모에 대해서는 2번, 3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그 밑에 검은색은 본인 또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오른손, 왼손잡인데 본인은 왼손잡인데 오른손으로 흘렸었기 때문에 좀 필체가 다르다. 그래서 저는 너무 조태용 국정원장이 어떤 뭐 의도에서 저렇게 홍장원 부하 직원에 대해서 망신 주기를 넘어서 부정하는 그런 메시지를 저렇게 4가지라고 또 오인하고 호도하는 것을 주장을 저렇게 하는 것은 좀 조금 이해는 가지는 않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저는 국정원장의 성품과 국정원장 오래 제가 지켜봤는데 왜냐하면 제가 외통위원장 할 때 외교부 차관이셨습니다. 오랫동안 외교부 공무원을 하신 분이죠. 역시 차분하게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김영주 의원께서는 박범계 의원 그리고 박선원 의원 그리고 김병주 의원이 이 사건을 망쳤다고 하셨는데 망친 게 아니라 사실 이 지금 핵심 증인과 뭐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홍장원, 곽종근인데요. 두 사람과 야권의 밀착설은 또 그리고 이제 회유설까지 나왔는데요. 성일종 의원이 제기한 부분 상당히 신뢰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야당과 같이 협업하면서 만들어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홍장원 차장은 왜 본인은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글씨를 썼다 그럽니까? 왜 저렇게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사연이 많을까요? 저는 그 메모를 믿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핵심적인 두 사람의 증언과 증거가 다 야당 의원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박선원 의원이 이걸 받았다 하고. 근데 홍장원은 이미 뭐 인사청탁을 7번이나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홍장원이라는 분의 이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금원 횡령 의혹도 있고요. 굉장히 투명하지 않아요. 결국은 홍장원이란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데다가 플러스 야당과의 밀착설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박종근 사령관의 경우에는 지금 유튜브 출연해서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회유 의혹 같은 것이 지금 하나씩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선태 단장의 진술에 의해서. 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당시 계엄 사태에 대해서 이것을 탄핵으로 이끌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를 증폭시키거나 왜곡하는 부분이 상당히 발생했고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저 메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태우 국정원장은 홍 차장이 만들어냈다는 저 메모는 거짓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체포 명단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홍장원 차장은 저 체포 명단은 여인영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진술도 어제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제가 홍장원에게 그런 지시를 했다고 막 기사가 나서 그런 오해가 생기니까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이거 봐라. 내가 홍장원한테 이게 약점 잡힐 일이 있으면 이거 제가 하겠냐라고 하면서 들어와서 얘기 좀 나누다가 가기 전에 제가 하는 데 가서 한동훈 대표한테 오라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홍장원에 대한 해임 사유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하여튼 야권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보는 앞에서 일부러 홍 차장의 제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저희가 내용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나온 거예요. 자, 홍장원 차장의 이 메모가 어떤 여파를 미쳤냐면 홍장원의 메모가 작성되고 이것이 이제 야당 박선원 의원에게 전달이 되고요. 대통령의 탄핵 소추 촉발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겁니다. 그 명단에 한동훈 대표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저 홍장원 차장의 주장과 메모를 통해서 유일하게 전달이 됐거든요. 자, 그러자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바꾸는데 결정적 계기가 홍장원 메모라는 거예요. 탄핵은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라고 했다가 홍장원 차장의 메모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정치인 체포,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라고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고 입장을 바꾸게 한 결정적 계기가 저 메모였다는 겁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체포소를 부인하면서 내가 그 지시 안 했다. 봐라. 내가 떳떳하니까 당신 앞에서 홍장원 해임하지 않느냐라며 해임하는 걸 제가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더위 돌직구쇼니요. 양측의 입장 다 충분히 전달드렸고요. 시청자들 입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의문점들 제가 대신 질문을 해드렸습니다. 판단은 오로지 여러분이 하실 것 같고요. 헌재 재판관이 이 홍 차장의 메모를 얼마나 신빙성 있는 증거로 받아들일지 여부도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판단할지도 궁금하군요.